안녕하세요, 개수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이 이어서 저기 솔리드 모델링 예제 5번 제가 드린 그거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여기 바닥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에 이제 저거를 원기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구적인 시스템에서 보면 이제 베어링 하우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에 좀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급하게 마무리를 하느라 제가 이름 변경을 안 했어요. 피처를 사용을 하고, 회전 피처로 만들어진 게 이 베어링 하우징이죠. 그래서 얘는 한 번 클릭, 천천히 한 번 더 클릭 해서 베어링 하우징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난 베어링 하우징을 수정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여기를 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걸 만드는데 원기둥 한번 돌출하고, 여기 구멍 한번 돌출로 빼주고, 여기 구멍 한번 돌출로 빼주고, 가운데 구멍 돌출로 뚫어주고,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작업을 하면 베어링 하우징 외부, 베어링 하우징 내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처가 4개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어링 하우징을 수정하는데 어디를 또 수정을 해야 되냐를 찾아가지고 그 피처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실무를 할 때는 이걸 이 도면 자체를, 모델링 파일 자체를 관리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져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작업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정 작업을 할 때 실무에서는 그냥 난 베어링 하우징을 수정을 할까 그러면은 그게 뭐 요 외부에 직경이 됐든, 아니면 여기 베어링 하우징 쪽에 직경이 됐든, 아니면 내부에 있는 요 스페이스에 직경이 됐든, 그냥 이 파일 요 피처 하나에서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할 부분, 자기가 수정해야 될 부분을 찾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한다. 물론 이제 학원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걸 뭐 다 돌출로 4번으로 나눠서 하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회전으로 하든 뭔 상관이냐. 맞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업무랑 상관없이 생각을 하면 맞는 얘기, 그냥 모델링 형체만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뭐냐면 직업기술이에요. 직업기술. 일을 하려고 배우는 거지, 나 혼자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의 포커스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어차피 형체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못따기 돼 있는데, 요거는 베어링 하우징, 뭐 이름 주는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C1 이렇게 주죠. 그래서 난 베어링 하우징에 저 끝에 못따기 되어 있는 거 수정을 할래. 그러면 이제 얘를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면 된다. 접대 파일 저장을 2개를 했잖아요. 5-2라고 5-2 했는데, 5-2는 제가 미리 수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난번에 빼먹었다. 그거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제 다룰 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연결하는 부분, 이제 리브죠, 리브. 리브를 다룰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리브를 생각을 할 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두께가 8이고, 그쵸? 여기서 이제 우측 면에서 이렇게 딱 보면, 여기는 이제 두께가 7짜리 리브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리브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제 십자로. 결국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얘도 리브고, 얘도 리브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리브라는 기능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얘가 내가 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두께를 가지고 얘가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다가 뭐예요? 막혀야죠. 막히는 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공간을 보면은 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리브 2개, 그러니까 2방향이죠. 2방향의 리브 중에 한쪽 방향은 리브로 작성을 하는 걸 포기를 해야 돼요. 한쪽 방향은 그냥 다른 기능으로 돌출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때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특정 어디를 이제 포기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얘를 포기할 거니, 얘를 포기할 거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측면에 있는 이 두께 7짜리 리브를 내가 리브로 안 할 거냐, 그냥 스케치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 이제 두께 8짜리 얘를 안 할 거냐. 근데 이게 학생들 가르쳐 보면 학생들마다 판단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냐?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판단을 좀 잘못하면 약간 좀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걸 더 깊게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에 따라서는 그 생각이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수를 하는 학생이 있고 실수를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이제 요 두께 7짜리 리브를 리브로 안 하고 그릴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제 우측에서 바라보니까 우측에 있는 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야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요 리브를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 대부분 이제 매뉴팩처링 2급 채점을 해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요 상태에서 요게 이제 정중앙에 있으니까 두께 7짜리 리브가 정중앙에 있으니까 정중앙에다가 우리가 스케치를 한단 말이에요. 정중앙에 있는 우측면에 관련된 평면에다가. 근데 지금 정중앙의 우측면에 관련된 평면이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여요. 자, 제가 없다라고 안 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이 안 보이면은, 이걸 안 보인다는 걸 인지를 하고, 여기 원점을 확장을 하면, 원점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YZ 평면이 있어요. 기본 평면이 가운데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점을 가운데 두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원점을 가운데 안 두고 한 사람은 아예 이게 없겠죠. 한쪽에 쏠려 있다든가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난 영상에서 그거는 심각하게 문제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문제는 이제 이게 분명히 나는 가운데의 기준을 맞춰서 작업을 했어. 근데 MFG 2급 채점을 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얘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뭘 하냐면 작업 피처에 가서 평면을 여기랑 여기 사이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고 뭘 해요? 얘를 붙잡고 이제 스케치를 한다고. 자, 일단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하나 이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매뉴팩처링 2급 시험에서 만약에 얘가 굳이 있는데 얘를 만들었으면 감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매뉴팩처링 2급도 어쩔 수 없는 민간 자격이에요. 민간 자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시스템 맞춰져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학생들이 못하는 거를 봐주자라는 식으로 채점을 해요. 야, 요거까지 우리 감점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닐까? 근데 이건 감점을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있는데 왜 만들어? 그건 있는데 만드는 건 미친 짓이잖아요. 중복으로 2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개 쌍또라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 몰라서 그런 건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 단계에서 몰랐으면은 그건 괜찮은데, 자, 실무 단계에서 모르면 걔는 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건데를 용서를 해버리면 실무에서는 모든 실수를 다 용서를 해줘야 돼요. 왜?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시험은 실무자를 뽑기 위한, 선정하기 위한 시험이고, 자격시험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학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MFG 2급에서도 이건 감점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감점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제발 제 영상을 보신 학생들은, 인벤터 사용자들 분들은 제발 이런 미친 짓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건 개 쌍또라이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도 이러잖아요. 그거는 고의적인 거잖아요. 알려줬잖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후에도,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본 이후에도 이걸 계속 이 방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쌍또라이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MFG 2급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거를 저렇게 해요. 새로 만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원 강사님들이 이걸 지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학원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 직접 본 거예요. 학원 강사도 이걸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 학원 강사님이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 강사님한테는 배우지 마세요. 환불 받으세요. 당장 그 학원 그만두세요. 그 강사는 인벤터가 뭔지를 모르면서 인벤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벤터는 이 시스템 자체를 이해 못하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절대 이렇게 작업평면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들지 마세요.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고.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요 YZ 평면에다 만들어야 되니까 YZ 평면을 선택하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이렇게 잘 들어왔어요.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이 형체를 그려줘야죠. 그러려면 일단 바닥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투영을 하면 돼요. 형상 투영으로. 그렇죠? 그래서 형상 투영을 눌러서 자, 이 원과 예. 물론 이 형상 투영을 누르지 않고도 투영을 할 수가 있어요. F7 눌러볼게요. 지금 투영 됐어요. 여기 노란 선 보이고 원도 노란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는데 컨트롤 Z. 자, 투영한 거 껐어요. 다시 컨트롤 Z로 취소했어요. 그냥 선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찍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원 나왔을 때 딱 찍고 해주면 F7 다시 눌러보면 노란색 투영이 돼요. 이런 식으로 투영이 되기는 해요. 근데 좀 투영을 좀 안정적으로 할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형상 투영이라는 명령을 따로 쓰는 걸 권장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환경 설정 상황에서 어떤 형상을 참조를 했을 때 그 자동 투영 옵션을 환경 설정 교육하는 쪽에 다시 가서 보세요. 자동 투영 옵션을 켜놓으면 자동으로 저렇게 투영이 돼요. 이게 편하긴 한데 가끔 가다가 조금 애매하게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된 걸 모르고 넘어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출하려고 그러면 한두 군데가 오픈돼 있어가지고 안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투영을 할 때는 그냥 불편하더라도 좀 번거롭더라도 형상 투영을 눌러서 투영해 주는 걸 권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붙여줬으면 지금 이제 구속 조건은 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할 때는 구속 조건을 이제 여기 접선 해가지고 이 원과 이 선이 접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정의가 되게. 그렇죠? 여기 앞증 표시가 나오게. 반대쪽도 똑같이 투영을 해주면 되겠죠. L. 자, 여기서 여기 이제 4분.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밑에. 여기를 딱 클릭하고. 자, 클릭했는데 이렇게 보라색이 나왔어요. 얘는 무슨 얘기예요? 완전 정의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니까. 이게 3D CAD가 스케치에서 마우스의 위치랑 방향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게 수직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대조이 되는데 안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자유도 지금 내가 조건을 뭘 줘야 되느냐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요 밑에 보면 이거 모든 자유도 표시를 딱 해주면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대. 움직여볼까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원하고 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회전은 뭐냐? 요 아마 점의 위치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 표면에서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 표시가 나왔을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다시 접선해서 이 원과 이 선이 접합니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던 자유도가 나 자유도 표시를 끄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사라지죠. 이게 이제 완전 정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완전 정의를 못했는데 어느 부분을 내가 수정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요 밑에 있는 요 자유도 표시를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계속 켜놓으면은 저게 작업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쓰고 나면 지금처럼 한번 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돌출 2 해가지고 여기 두께가 7이죠. 7. 그러니까 여기는 이 영역 안쪽 영역을 클릭을 해주고 두께는 7이고 이 한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정중앙이니까 어떻게 해요? 대칭. 그렇죠? 대칭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확인. 그래서 이제 막힌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뭘로 처리를 하면 돼요? 립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자, 만약에 내가 한쪽을 요 두 개의 리브 중에 한쪽을 스케치로 그려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쪽 방향으로 그리는 게 가장 적절하기는 해요. 근데 생각이 사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학생은 이런단 말이에요. 나 여기 얘를 스케치로 그릴 거야.
얘를 립으로 한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MFG 제가 채점 해보면은 나와요.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대부분 학원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걸 기준으로 가르쳐요. 이렇게. 자, 이쪽이 스케치하기 좋으니까 이쪽을 이쪽을 스케치로 그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거의 이렇게 가르치니까 거의 한 70% 정도는 이렇게 하세요. 학생들, MFG 학생들 중에, 시험 보시는 학생들 중에. 근데 30%는 조금 생각이 틀려요. 독특해요. 그래서 얘를 잡습니다. 아마 강사님이 쟤를 잡으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 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저는 제 경험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님 중에 이제 얘를 스케치를 잡아라 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쟤를 스케치로 잡아라 라고 하는 강사가 있으면 그 강사도 진짜 뭘 못하는 강사예요. 쥐뿔도 모르면서 가르치는 강사. 근데 그 정도까지 강사님은 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강사님이 하라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다 강사님과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자격시험에 다 합격하죠. 학생들이. 왜냐면 아무리 강사님이 좀 대충 가르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실무적인 개념과 상관없습니다. 프로그램의 개념을 좀 모릅니다. 그 정도 수준이지 아예 자격시험에서 나가리가 될 정도로 가르치는 강사님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30%의 독특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얘를 스케치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컨트롤 Z. 지금 스케치한 걸 다 취소할게요. 스케치 3까지 완전히 취소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그린다라고 하면 어디서 가야 돼요? 정면에서 보이는 것, 요 모양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정면도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면도가 XY 평면이죠. XY 평면을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케치 작성.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놓고 이제 가장 큰 문제 여기서 이제 그리는 거 되게 쉽죠. 사각형 그려주면 사각형. 이 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여기가 더 쉬워요라고 얘기하시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직사각형. 이걸 해가지고 여기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클릭하고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죠. 딱 붙여요. 그러면 이제 위아래 붙였죠. F7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투영됐고 여기 투영되고 이렇게 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 이렇게 그릴 때 직사각형을 그리는 건 전 권장을 안 해요. 왜냐면 선이 여기 하나, 투영된 선이 하나 있고 겹쳐진 선 여기도 하나 있어요. 겹쳐진 선도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선이 같은 게 중복이 되잖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때는 요거 따로 그리라고 그래요. 어차피 n 투영이 될 거니까. 그게 요소의 양이 적잖아요. 요소양이 적다는 건 뭐예요? 개수가 적다. 그쵸?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렇게 그려야 되는데 어찌됐든 자, 컨트롤 Z로 저는 그래서 선 두 개를 그릴게요. 그냥 선에서 자, 여기서 수직하게 내려오는 그렇죠? 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직하게 내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두 개. 자, F7로 끊어보고 지금 여기 점 나오고 점 나오는데 여기 점 안 나오는 거 있죠. 얘는 잡아서 움직이면 안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벤터가 저 마우스 위치나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위치가 살짝 안 맞으면 구석이 안 붙어버려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클릭해서 저걸 붙이고 난 다음에 이 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안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치 조건 줘야 돼요. 일치 이 점이 여기 일치 이 점이 여기 일치 저거 안 붙었다고 다시 저거 지우고 다시 그리지 마시고 내가 수동으로 구속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구속이 잡히면 이렇게 잡힌 순간에 이렇게 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저거 표현되면 이제 여기 점 선택하고 싶은데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점이 선택되면 구속 조건이 선택되잖아. 이거 보기 싫다. 그럼 나오고 난 다음에 F9를 한번 눌러주면 나온 게 사라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벤터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컨트롤 하는 건. 자, 그래 놓고 이제 거기에 치수가 이제 얼마냐? 보면은 이제 54가 되는 거죠. 이제 54가 D가 이제 치수죠. 치수. 자, 얘하고 얘 사이가 54다. 근데 이제 한쪽으로 쏠리죠. 그러면 이제 대칭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점이 중앙이잖아요.
원점하고 얘가 요 값이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54를 클릭을 하고 요거 나누기 2. 54의 절반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54의 절반이 27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본인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27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3D CAD를 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 두께를 대칭 요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54mm 가겠다고 설계를 한 거잖아요. 설계의 포지션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27을 줘버리면 내가 설계를 수정을 했어. 이게 54가 아니라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54가 아니라 44야 라고 수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쏠려요. 이거는 3D CAD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3D CAD의 기본은 뭐냐면 파라메트릭 구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설계적인 개념에서 내가 어떤 거 하나를 변경을 하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치수가 있다면 그 개념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치수가 있다면 항상 같이 변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작업해도 54 해가지고 27 이렇게 입력을 해도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잘했어. 이게 어떻게 오케이 잘했어야. 이건 오케이 잘했어가 아니라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 얘기가 나와야지. 너 그거 3D CAD 그럴 거면 쓰지 마. 왜 그렇게 3D CAD로 작업해. 이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얘기가 나와요. 야, 이게 치수가 서로 연관돼 있는데 왜 얘는 연관해서 계산하게 안 해놨냐?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엑셀에 계산 기능 다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막 한 100명의 학생의 점수가 있어.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어. 시험 점수를. 근데 그거를 다 평균을 내는데 어떻게 해요? 지가 뭐 옆에서 계산기 갖다 놓고 다 계산하고 있어. 엑셀 쓰는데. 그거 뭐예요? 미친 짓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거를 강사가 딱 보고 됐어, 오케이, 잘했어, 잘 계산했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엑셀을 뭐하러 써? 엑셀을 왜 배우고 학생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거 뭐야? 인벤터야. 인벤터인데 인벤터의 특징이 뭐야? 파라메트릭 구조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대. 이게 어떻게 맞아? 이건 안 맞아. 이건 틀려. 물론 매뉴팩처링 2급 시험에서 이렇게 한다. 감점하느냐? 예, 그것도 안 해요. 난 그것도 불만이야. 이렇게 했다? 그럼 파라메트릭 구조를 이용 안 했다. 라는 이유로 감점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요렇게 치수 주는 거는 제가 본 그 채점해본 MFG 2급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학원 강사님들이 가르친 그 학생들을 제가 경험해본 모든 사람 100%가 다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 강사님들이 파라메트릭 구조의 특성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수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99.9%는 그따위로 가르친다. 그게 3D CAD를 가르치는 태도야? 그게 맞아? 내가 봤을 땐 그게 사이코인데? 그 사람 강사 3D CAD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아니 3D CAD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파라메트릭 구조인데 왜 그렇게 가르치지?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그냥 가서 이 치수를 클릭하고 나누기 2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 내가 설계 개념이 44로 바뀌었어. 내일 더블 클릭해서 44로 했어. 이렇게 가지. 이게 3D CAD지. 어떻게 아까 그게 3D CAD야. 그럴 거면 그냥 오토캐드 써. 파라메트릭 구조를 안 쓸 거잖아. 그러면은 오토캐드를 써 그냥. 왜 굳이 3D CAD 인벤터를 하겠다고 난리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형상만 나오면 돼. 이 말은 진짜 죄악이에요. 형상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영상의 타이틀이 뭐예요? 형상이 같다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어쨌든 이렇게 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마무리를 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스케치를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저거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여기 두께가 8입니다. 그래서 돌출 2를 해가지고 대칭으로 가야겠죠. 중간에 있으니까 대칭으로 가고 값을 8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엔터를 쳐요. 자, 그럼 잘 됐네. 뭐가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쓱 돌려봐요. 잘 돼 있네.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데, 자, 우측면을 딱 갈게요. 딱 가서,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왜? 지금 여기 표현된 요 50의 원기둥의 여기는 뭐예요? 원의 4분이에요. 4분이라고요, 4분. 4분에 맞춰서 얘를 그리면 얘가 돌출을 해버리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원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휘어서. 그럼 여기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은 지금 뭐예요? 안 합쳐야 되는 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저기 필렛 줘야 되는데 필렛을 못 줘요, 여기.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뭘 하냐면 이제 립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YZ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해서 분명히 이럴 거란 말이야. 선으로 해가지고 이 원의 4분 위치에서 바닥까지 수직선 이렇게 그리고 원에 이제 접하지 않았으니까 접하게, 그렇죠? 이제 완벽하게 완전 정의가 됐죠.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뭘 해줘요? 우리가 이제 배웠던 리브를 쓰는 거지. 그래서 리브 땅 해가지고 이 선을 딱 선택하고 이 선은 지금 스케치 평면에 평행한 상태로 가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두께를 줘야겠죠. 두께가 여기가 이제 7이었죠. 7. 이거 7, 8을 줬네. 7. 7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간단 말이에요. 잘 가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미리 보기 위해서 보이죠? 여기 갭이 있으니까 여기 갭을 메꾸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뭘 해요? 미러를 하겠죠. 미러를 하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 놓고 이제 뭐예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필렛 줘야 되잖아요. 필렛. 목깎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목깎기 F니까 F 단축키 F로 할게요. F 해가지고 목깎기 기본 반경 이제 3을 주고 목깎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요렇게 들어갑니다. 목깎기. 이 목깎기 여기 지금 떠가지고 들어가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목깎기를 주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목깎기가 이상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인벤터가 버그가 있습니다. 이거 버그가 아니죠. 본인이 잘못 작업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목깎기가 얘는 맞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떠가지고 얘는 면이 이렇게 면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목깎기 해야지. 근데 실제로 이제 MFG 2급 책점 해보면 이 부분에 목깎기가 잘못되니까 학생들이 시험 때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얘를 빼버려요. 여기 목깎기를 아예 빼버리고 그냥 여기만 목깎기를 여기하고 여기만. 그러면 이렇게 했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두 개가. 안 돼요. 안 되니까 뭐예요? 얘만 하든가 아니면 얘만 하든가 막 별의별 거 다 해요. 대부분 이제 이쪽에 목깎기, 요 원 쪽에 목깎기가 빠지는 게 이제 여기 목깎기가 안 되니까 요거 때문에 목깎기가 안 되든지 제가 취소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얘만 딱 해버리면 여기 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네, 확인. 안 돼요. 파고 들어가면서 목깎이를 못 줘. 저기를. 취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잡으면서 여기 이제 목깎기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단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방식을 제대로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방식을 제대로 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난 곧 죽어도 저쪽에서 스케치를 그려야겠다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고, 여기서 이제 스케치, 이건 다 지울게요. 잘못 그린 거니까, 어차피. 하고, 스케치 편집으로 아직 안 들어갔구나. 어쩐지 안 지워진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지우고, 그냥 컨트롤 Z로 갈까? 컨트롤 Z로 들어왔어요. 컨트롤 Z 해서 들어왔고, 저거 그린 것도 그냥 컨트롤 Z로 이제 뺄게요. 좀 많이 가야 되긴 하는데, 이제 그리기 전으로. 그쵸? 이 상태. 이 상태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F7을 해야 돼요.
F7을 해야 되고, 이제 얘를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요 4분에 있으면 안 돼요. 4번보다 더 높이 올라와야 돼요. 얼마만큼, 이제 내가 두께 팔을 줬을 때,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짝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크게 가요. 그러면 이제, 이때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얘랑 높게 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알고 있는 거야. 요 4분에 붙이면, 4분에 붙이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학생들. 근데 이 학생들도 잘못한 게 있어요. 이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D. 요거, 54. 그 다음에, 요거, 원점 잡고, 요거 나누기. 물론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학생은 없어요. 요거 FX 붙어 있는 걸 내가 학생들 작품, MFG 이거 채점을 학생들 작품에서 본 적이 없어. 예, 본 적이 없고, 저는 100% 못 봤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내려야겠죠. 내려서 딱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로 스케치 마무리하고 해요. 돼요. 그쵸? 이 상태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돌출 바로 해버리는 거죠. 2. 그쵸?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두께 8.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메꿔지죠. 저 정도, 대충 저 정도 올리면은, 중간 어스무리하게 해서 이제 올리면 확인. 네, 그러면 돼요. 틈새 없이 잘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까지 마무리 잡볼까요? 2D 스케치 시작.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XY 평면이 아니라 YZ 평면 잡고 스케치 시작해서 아까랑 똑같이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그냥 이 원에 4분에서 여기 바닥까지 수직하게 내려오고, 이번엔 자동으로 딱 붙었죠. 근데 F7 요 하부가 안 붙은 것 같네요. 얘가 이렇게 올라오죠. 저기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선이 투영이 안 됐잖아요. 안 붙으면 여기 투영도 안 돼요. 항상 투영이 자동으로 안 돼요. 이제 일치해가지고 이 점을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예, 노란색으로 이제 투영이 됐죠. 이렇게 하고 마무리. 자, 그 다음에 리브. 자, 선택하고 평행으로 바꾸고 두께 7로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정면에서 우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갭 뜬 게 없잖아요. 갭 뜬 게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아까 안 됐던 F3 해가지고 여기를 딱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뭐예요? 목깎이가 들어갔다. 그쵸? 목깎이가 들어가 준다. 이제 이건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건 제대로 했으니까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이제 MFG 2급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했다. 그럼 이게 감점이냐 아니냐? 감점이에요. 왜 그러냐? 돌출 3회. 스케치가 완전 정의가 안 됐어요. 저거는 완전 정의 안 돼도 저렇게 되는 형상이 나왔으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저 MFG 2급에서 저 스케치에 관련해서 평가를 할 때,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죠. 자유도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한다? 여기서 F7을 눌러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얘를 눌러가지고 자유도를 봐요. 화살표가 있죠. 근데 화살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점하진 않는다 그랬어요. 대신 이 자유도가 있는 이 형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끌어내렸을 때, 자, 그래 놓고 제가 마무리를 눌러요. 마무리를 딱 눌렀을 때, 에러 뜨죠. 그리고 승인을 누르면 형상이 날아가요. 이러면 감점이에요. 자유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점은 하지 않아요. 그 화살표 있는 거 가지고 땡겼을 때, 그러니까 특정 위치, 아무 위치로 그냥 내가 딱 옮겨버렸을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에 있는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감점이 안 돼. 기존에 있는 형체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 기존에 에러는 발생 안 했는데 기존에 있는 형체가 바뀌었다. 그것도 감점돼. 우리가 구속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를 바꾸지 마라. 바꾸지 못하게 막는 게 구속이거든요. 얘는 이 위치가 확정이야.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막아주는 게 그게 그 역할인데. 근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구속을 잘못 썼다라고 해서 감점을 하는 거죠. MFG 2급에서. 그리고 MFG 2급에서만 감점인 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저렇게 작업하면 상사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컨트롤 Z도 다 돌아갈게요. 자, 요것도 스케치한 거 빼고,
자, 여기서 얘 스케치 편집하고 있는 상태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어디까지 오면 되냐면 요 안쪽에 구멍을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구멍을 이렇게 침범한 상태로 내가 돌출 2를 해버리면 이렇게 구멍 안쪽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건 안 되잖아. 간혹 가다가 MFG 이거 채점해 보면은 이런 분들 계세요. 요렇게 해놓고 여기를 구멍을 한 번 더 파. 이미 예전에 구멍을 한 번 팠는데 한 번 더 파. 판대를 더 파. 네, 이것도 바보죠. 이것도 바보예요. 그리고 실무에서 그렇게 작업하면은 욕 나와요. 야, 구멍 내놨잖아. 내놨으면 구멍 내놓은 상태에서 그 안쪽 구멍 안쪽으로 안 들어오게 네가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해놓고 한 번 더 파. 이것도 MFG 이급에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건 감점이 아니에요. 요거 저렇게 해놓고 이렇게 튀어나온 건 감점인데 튀어나온 거를 제거를 했다. 내가 뭐 별도로 돌출을 하든 뭐라든 했다. 그러면 MFG 이급에서 감점을 안 해요. 근데 원래 그것도 감점을 해야 돼. 그럼 미치짓 한 거잖아. 그럼 구멍을 나중에 뚫든가. 아싸리 속을 다 채워놓고 합친 다음에 나중에 구멍을 따로 뚫든가. 차라리 그게 낫지. 이미 뚫어놓은 구멍에다 저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된다. 다시 컨트롤 Z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 상태까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이 구멍을 침범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가장 큰 안쪽 구멍 중에 가장 큰 원에 4분보다 아래에 있으면 돼요. 아니면 4분에 딱 맞추셔도 돼요. 그러니까 4분점 가장 아래쪽에 이하로만 존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일치를 해가지고 이 점이 여기 4분에 요거 4분 안 잡히면은 형상투성 내가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일치해가지고 이 점이 여기에 이렇게 딱 이 상태만 돼도 그쵸? 전혀 안 튀어나오죠 안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구멍 안쪽에 4분까지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되긴 돼요. 예. 얘를 내가 리브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되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우측면에서 우리가 돌출할 프로파일을 그릴 때보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더 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저 4분 이게 원형이다 보니까 원의 4분에 맞춰서 그리면 안 되니까 거기보다 약간 더 깊게 들어가줘서 해줘야 되고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구멍보다는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 더 얕게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어떤 게 효율적이냐? 어차피 작업자가 어떤 판단을 하는 이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로스란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판단을 덜하고 심플하게 작업하면 실수도 적고 좀 더 도면을 빨리 그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얘를 내가 스케치로 그릴 거냐 아니면 얘를 스케치로 그릴 거냐라는 거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얘를 스케치로 그릴 거라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 누가 봐도 얘를 스케치로 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스케치로 그려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얘나 상관없다. 가장 근본적인 이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왜 스케치를 얘를 스케치할 생각을 하고 얘를 스케치할 생각을 하느냐? 제가 대부분의 학원 강사님들한테 말씀하고 싶은 건 이제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저라면 그러니까 얘를 스케치하든 지금 우측에서 보이고 있는 이 모양을 스케치 안 할 거고요. 왜냐면 이것도 원을 따야 되잖아. 복잡하잖아. 얘 여기서 할 때도 요 사각을 스케치하겠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얘를 스케치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굳이 이제 저거를 제가 한다고 하면, 자, 컨트롤 Z로 저 스케치 3번을 날려버릴게요. 네, 스케치 3번도 날렸고, 저는 스케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요 바닥면 있잖아요. 바닥면을 선택을 해서 플러스 버튼, 네, 스케치 작성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지금 원기둥 이렇게 보이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뭘 해주느냐? 만약에 내가 이제 얘를 스케치로 그릴 거다. 두께 7짜리 리브를 스케치로 그릴 거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항상 투영을 해요. 그리고 딱 한쪽만 투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라 F7 눌러서 이렇게 한쪽 투영을 했죠. 이 상태로 두고 직사각형을 2점 중심 해서 원점을 찍고 하나는 여기에 딱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두께를 D, 아이고, D, 손을 잘못했네. 요렇게 해서 7mm. 저라면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뭐예요? 돌출 2죠? 2하고 뭐예요? 다음까지. 그럼 내가 이 원형을 따야 되는지, 뭐, 원형을 항상 투영한다라는 생각 자체도 할 필요 없잖아요. 안쪽으로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안쪽으로 안 들어옵니다. 컨트롤 Z. 자, 또 컨트롤 Z에서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또 컨트롤 Z에서 취소하고, 자, 이것도 날리고, 이것도 날리고. 자, 그냥 딱 스케치 3 처음 만든 상태까지 왔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얘를 나는 스케치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여기 형상 투영도 안 해요. 형상 투영 안 하고 F7. 두 점 중심 직사각형으로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중심 찍고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서 좌우 폭이 어떻게 되느냐? 54. 탭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8. 엔터. 예. 끝났죠? 네, 마무리. 그리고 뭐 해줘요? 2. 그렇죠. 어디까지? 다음까지. 그리고 그럼 뭐예요? 얘가 나 여기 4분까지 해서 그려야지. 이런 거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상태면 사각을 그냥 차라리 그냥 요 평면에서 사각을 그리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뭐래요? 이 사각을 굳이 이 원형이 파져 있는 얘를 굳이 그리려고 한다. 그렇죠? 좀 더 응용을 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린 저 방식을 쓰는 가르치는 강사님이 없지는 않아요. 제가 왜냐면 저건 MFG 2급 채점할 때 저 방식을 쓰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건 거의 대부분이 이 방식을 안 가르치지만 일부 강사는 저 방식을 가르친다라는. 그럼 이제 저 방식을 알고 있으면, 아까 제가 이제 이 방식 말고 정면에서 보이는 모양, 우측면에서 보이는 모양 그려주는 건 아예 필요 없지 않냐?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걸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뭘 했냐면 예제를 하나 더 만든 거야. 그래서 미리 띄워놨어요. 솔리드 모델링 예제 5-2. 그리고 이제 예제를 하나 더 드렸죠. 솔리드 모델링 예제 05가 있고 06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올릴 때 그 자료 올리는 링크에다가 6번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은 어제 영상 보시고 이제 그 자료 다운받으신 분은 6번은 강의 내용에 나오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준 거야?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요 바닥에다 스케치를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 이거는 지금 요 형태에서는 가능한데 예제 6에서는 안 되죠. 왜? 경사를 가지고 돌출로 올릴 때 경사를 가지고 올릴 수는 있어요. 대신 모든 면이 다 경사를 똑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면만 경사를 가지고 돌출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부에서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끌어올리는 건 안 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스케치를 그려야 된다면 우측면에 있는 모양을 그리든가 아니면 정면에서 보는 모양을 그리든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려줘야 된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이때는 우측면에 있는 이 모양을 그리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원점에서 우측면이니까
YZ 평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선이 오고 이 선이 바닥에서 여기 경사지게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자, 그리고 F7. 여기 또 안 붙었죠. 이런다니까.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일치해가지고 이 점과 이 원을 딱 선택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안 붙었죠. 예. 일치 선택해서 얘하고 바닥을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대칭으로 처리해도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저는 대칭으로 처리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저는 그냥 그려요. 라인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토캐드에서도 그렇지만 저 대칭이라는 거는 꼭 저걸 안 쓰면 되게 힘들어진다라는 상황이 아니면 잘 안 써요. 왜냐면 그거 외에도 얘 대칭 조건을 잡아주는 건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실수 이렇게 나와 있죠. 15. 그럼 D. 그럼 요 끝에서. 그렇죠? 끝에서 여기까지 1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사이의 각도가 7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맞춰주면 얘하고 수평해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누르니까 수직이 나왔죠. 분명히 지금 여기 보면 수평 조건이에요.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제 인벤터의 요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축이 뭐예요? YZ축이죠. 그러면 알파벳이 낮은 쪽이 수평이에요. 얘는 저 수평 수직의 개념은 UCS 좌표계를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낮은 쪽 Y쪽이 수평이고 어떻게 돼요? 높은 쪽 Z쪽이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 수직을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이 상태가 수직인데 이게 수평이래. 이게 환장을 하겠는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퓨전이 갖고 있는 수평과 수직의 구분이 없는 그 시스템이다. 내가 저 조건을 줄 때의 상황이 지금 눈에 보일 때 수직에 가까우면 수직으로 가는 거고 자동으로. 퓨전이 그렇거든요. 굳이 저걸 수평 구속 조건과 수직 구속 조건을 따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퓨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퓨전이 상당히 좋은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3D 소프트웨어들은 약간씩 차이를 갖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인벤터가 더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퓨전께 더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솔리드웍스께 더 좋을 때도 있다. 특히 이 리브 기능은 앞서서 리브 제가 기능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리브 기능은 확실히 솔리드웍스께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인벤터 쓰면 저 리브 기능은 잘 안 쓸 거예요. 웬만하면 스케치 그래서 그냥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I죠. I 눌러가지고 수직 구속 조건을 주고 이 점과 이 점이 수직하게 있다. 왜냐면 대칭이면 수직하게 똑같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각도는 어떻게 하실까요? 75도를 또 줄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퀄 동등을 해서 자, 이 선과 이 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하면 완전 정이 되죠. 왜냐면은 요 위점의 위치가 같고 그 다음에 요 선의 길이 이 선 자체의 길이가 똑같으면 이 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각이 다르다 그러면 요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선들 도형 어떤 선들이 놓여지는 저 개념. 그러니까 우리 구속 조건으로 내가 어떤 형상을 잡을 때 우리가 이제 대칭이면 항상 대칭 조건을 넘긴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칭 조건은 좀 그렇게 권장을 하지 않는 게 저게 대칭 조건을 쓰게 되면 용량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상황이 복잡하고 어쩔 수 없이 대칭을 쓰지 않으면 일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스케치에서 대칭 조건 안 주는 게 좋아요. 배열 조건도 패턴 조건도 스케치에서 안 주는 거죠. 왜냐면 그 두 개가 스케치에서의 용량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리고 마무리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 두께를 줘야지. 그렇잖아요. 자, 두께 줄게요. 자, 자, 여기 선택하고, 여기 두께가 8이었죠? 7이었구나. 7 줄게요. 7 주고, 대칭이어야 되니까, 대칭.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이렇게 주고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쪽에 있는 이 리브는 뭘로? 리브 명령으로 처리를 한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에서 요 면에서 이제 그려서 이제 수직으로 올리는 그 방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식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 있을 때 지금 요 형태를 내가 스케치로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원기둥에서 이제 축 방향하고 일치되어 있는 지금 이 형태를 스케치로 하는 게 좋냐 판단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형태 그러니까 원기둥의 축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평면에서 스케치를 해서 내가 리브를 전개를 하는 저거를 이제 돌출하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생각을 더 해야 되니까 좋은 방법,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었고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드릴 말씀. 자, 요거 이제 컨트롤 Z로 다시 취소를 할게요. 아이고, 컨트롤 Z로 하면 제가 취소가 되네. 컨트롤 Y로 다시 살리고, 파일별로 컨트롤 Z가 안 돼서 이게 그냥 돌출을 날려버릴게요. 딜리트. 스케치까지 다 지워버리면 되죠. 자, 어쨌든 이제 저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둘 다 리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을 하면 이제 저한테 진짜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아니, 둘 다 리브인데 그러면 하나는 리브로 처리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 그걸 리브로 처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러면 선생님 다 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리브로 어떻게 돼요? 아니, 인벤터에 있는 리브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 뻥 뚫려 있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기 뻥 뚫려 있어도 돼요? 왜 저게 안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리브로 다 되는데. 자, 리브로 이제 어떻게 다 되느냐. 만약에 이제 내가 둘 다 리브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2D 스케치 시작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YZ 평면에다 스케치를 할게요. YZ 평면에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리브 뽑을 때 했어요. 요 끝에 4분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해가지고 이제 원에 4분에 딱 붙여가지고 여기서 수직하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딱 붙이고 점점 나왔죠. 그럼 됐고 수직 조건이 안 들어갔나? 볼게요. 그쵸. 접하는 조건이 안 들어가요. 수직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얘하고 접한다. 이렇게 하면 됐죠. 이 상태예요. 근데 지금 막고 있는 게 없잖아.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쵸? 여기 가다가 막혀야 되는데 막혀 있는 게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강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뭐예요? 리브를 실행을 해요. 그쵸? 리브 실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평행하게 가야 되니까 평행을 해요. 그러면 돌출이 안 돼요. 당연하죠. 왜 가다가 막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유한. 그랬더니 갑자기 나오죠. 여기다 뭘 해주면 돼요? 이 원기둥에 지름을 입력해주면 되죠. 내가 수동으로. 50인데? 돼요. 이거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된다고요. 이때도 이쪽 방향만 되냐? 아니, 이쪽 방향도 돼요. 이쪽 방향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쪽 방향은 권장은 안 해요. 여기서 컨트롤 Z 할게요. 권장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보여드리면 설명을 할게요. 저쪽 방향은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플러스 버튼을 눌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쪽 방향을 할 때는 아까 F7 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요 살짝 올라가야 되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건 전혀 문제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리브를 하게 되면 내가 여기 4분에 맞췄죠, 지금. 잘 보세요. 4분에. 우리가 이제 사각형을 그릴 때는 이걸 4분에 맞추면 둘 다 투영 안 됐네요. 자, 일치를 걸어줄게요. 그리고 4분 안 나오니까 항상 투영으로 4분을 잡고 일치로 걸고. 근데 얘 위치 첫 번째 이제 얘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첫 번째가 치수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예요? 50 나누기 1 아니 저게 아까 50이었나요? 50 아니었죠? 54 나누기 2. 54 나누기 2를 해요. 근데 이때 뭐가 문제예요? 54를 입력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전체 폭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걔랑 연동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거 27을 그냥 기입하면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잘못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방식을 택하면. 설계적 개념이 이게 아닌데, 근데 설계적 개념이 어긋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게 이렇게 딱 4분에 맞춰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얘는 왜? 리브니까. 마무리를 하고, 자, 돌출. 돌출이래. 리브. 하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 평행하게 가겠죠. 그 다음에 뭐래요? 두께는 이렇게 8이죠. 8 주고, 그 다음에 유한으로 가는 거예요. 유한에서 이제 이 거리를 뭘 주면 돼요? 54를 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줬던 요 27이 54, 이 값 나누기 2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값만 변경하면 이 값도 다 따라 변경해야 되는데 얘는 얘가 발생이 먼저예요. 이 위치가 먼저 발생이 되고 얘가 나중에 들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변동이 안 된다. 물론 저것도 이제 우리가 파라메트릭의 특성을 사용을 하면 연동시킬 수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굳이 작업 방식이 간단하게 갈 수 있는데 복잡하게 갈 필요가 있냐라는 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뚫려 있다 그래서 리브로 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대신에 얘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방식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유한하게 거리를 줘. 근데 반대쪽은 이 각이 아니라 이 각인데 내가 유한하게 거리를 주면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리브는 만들 수 있어도 이렇게는 못 만든다. 이때는 무조건 둘 중 하나는 스케치를 그릴 수밖에 없다. 때려주기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식. 이 방식에서 한 가지 방식 더 있어요. 세 가지 다 될 거예요, 이거. 자, 그리는데, 자, 내가 얘를 잡고 그려.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를 그려요. 자, 여기서 그리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제가 형상 투영을 하나 해요. 여기 이제 원기둥의 4분을 하나를 투영을 하고, 그 다음에 F7을 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 됐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 해서 여기에 중간점에서 이렇게 뽑아요. 근데 거리값을 입력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일치 조건을 해서 이 선의 중간점을 여기 있는 원점에다가 일치를 시켜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거리를 내가 또 입력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원기둥의 거리 직경이 바뀌면 얘가 따라 바뀌어요.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 참조된 선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점 일치 구석 조건으로 얘의 이 선의 중간점에 여기 중간점을 딱 붙여줘요. 그리고 이제 이 선의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 저 선의 길이가 54죠. 저 선의 길이가 D. 이 선 찍고 뽑아서 54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 됐죠? 이렇게 하고 뭘 해주느냐? 리브로 갈게요. 리브로 가고. 리브 가서.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선택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파일 연장이 돼 있으면 안 돼요. 프로파일 연장을 끄고. 그 다음에 두께는 7로 갈게요. 7로 가면 7이 이제 요쪽이잖아요. 요쪽 리버. 얘예요. 얘고, 또 안 튀어나오나, 여기서 방향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산응용 기능사에서 그냥 요 스케치면과 수직 방향으로 전기되는 거 쓸 일이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는 거는 언제 없냐면, 이 상황에서는 없어요. 마찬가지 이 상황에서 기울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데, 얘처럼 스트레이트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처리가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브 다시 해서 아이고 확인. 스케치가 지금 얘가 먹고 있죠. 스케치를 오른쪽 클릭. 스케치 공유로 할게요. 스케치가 없어서 저건 그런 거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리브를 해가지고 얘를 선택을 하죠.
얘를 선택하고 프로파일 연장 끄고 방향을 바꿔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이렇게 올라오죠. 이거 하나로 이렇게 다 할 수 있거든요. 십자선 2개 그려가지고. 근데 저렇게 하는 방식은 제가 그 어떤 강사님도 이거를 가르치는 분은 못 봤어요.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봤죠. 물론 제가 뭐 만나보지 못한 강사님 중에 저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리뷰를 다양하게 활용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좀 국한적인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 경사가 있는 부분은 무조건 리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좀 무식하게 간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꼭 저걸 저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그냥 스케치로 요 십자 형태를 다 그려줘도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그려지는 선의 개수가 많아지긴 해서 용량적으로 약간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작업이 그쪽이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건 이제 제가 다 그린 건데 컨트롤 N에서 새 작업으로 갈게요. 스탠다드 IPT 작성.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작성을 하고 이제 요것도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처음에 그릴 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어제처럼 치수를 뭐 잘못 읽으면 안 되니까 참 도면을 좀 많이 보면서 할게요. 자, S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 평면에 관련된 XZ 평면 어제 평면 얘기할 때도 막 평면 좌표계를 막 틀려가면서 얘기했죠. XZ 평면을 선택을 하고 자, 이 평면도를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각을 그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점 직사각을 해가지고 땅 이렇게 그려주는데 저 솔직히 말하면 2점 직사각에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건 이제 2선하고 2선이거든요. 저것 때문에 이제 안쪽에다가 요 안쪽에다 뭘 그리면은 걸리적 거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쪽에다 뭘 좀 그려야겠다라고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좀 2점 직사각을 사용을 안 하고 ESC 수동으로 하거든요. 요 2점 중심을 안 쓰고 그냥 2점 직사각형을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여기 좌우폭이 어제 90이었죠. 90. 그 다음에 높이가 106이었죠. 106. 이렇게 한 다음에 중심 잡는 거는 제가 수동으로 잡아요. 이제 I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의 중간점하고 원점.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이 점의 중간하고 이 점 원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줘요. 그러면 이 안쪽 공간에 십자가 없으니까 안쪽 공간에 뭘 그려 넣을 때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목깎기까지 줄게요. 목깎기 해서 이제 목깎기 방향 11 해가지고 자 여기 모서리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까지 주면 딱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요 원 돌출되는 거 이것까지 같이 그렸었죠. 그래서 원 돌출되는 건 이제 얘를 보고 해야 되는구나. 원 돌출되는 거 직경이 18. 그러면 이제 컨트롤 시프트 C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는 18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부터는 그냥 대충 중심만 맞춰서 그려놓고 이퀄 얘랑 얘가 같고요. 얘랑 얘가 같고요. 얘랑 얘가 같고요. 이제 어제 제가 이걸 그릴 때 여기까지 그렸잖아요. 여기까지 그리는데 이제 요 리브가 십자로 돼 있고 이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뭘 하냐면 여기서 두정 중심을 쓸까?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지저분해져. 저게 두정 중심이 편하긴 한데 단점이 지저분해지는 거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50 탭 여기는 7이죠.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쪽 이쪽이 50에 7이 아니구나. 이쪽이 56, 54죠. 54에 방향 헷갈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직사각형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두께 7에 50이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중앙 맞춰야 되니까 수평 마이너스 수평 구속 조건 여기 중간에 원점 그렇죠. 그다음에 이 선에 중간에 원점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수직 구속 조건 I 눌러서 자 여기 중간에
원점. 그다음에 이 선에 중간에 원점.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끊어주면 x 몇 개의 구속 조건이 날아갈 거예요. x 안쪽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고 여기서 이제 자유도록을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면 지멋대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움직였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수직 조건 마이너스. 자, 이 점과 이 선이, 이 점이 수직한 조건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틀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서 마이너스 수직 조건에서, 자, 이 점과 이 점도 수직 조건에 놓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중앙은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수평 조건이었죠? 수직 조건, I. 자꾸 요새 헷갈리네요. 자, 요 점과 요 점이 수직 조건이고, 요 점과 요 점이 수직 조건이다. 그럼 여기 맞았고. 그렇죠? 그럼 전체 길이를 맞춰야 되니까 이건 뭐냐면, 이퀄. 이 선의 길이와 이 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의 길이와 이 선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완전하게 맞았죠. 저는 이렇게 그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그렸다, 십자를 내가 그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굳이 내가 리브라는 명령을 가지고 안 쓰겠다라는 거.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돌출을 거는 게 아니라, 여기 불필요한 거 두 개가 있네요. 스케치.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얘는 굳이 남을 필요가 없는데, 아까 조건 중에 저 점이 남아있나 봐요. 처음에 위치 맞출 때. 요런 것들은 이렇게 차트 지워주세요. 저거 남아있는 것도 안 돼요. 혹시 MFG 2급 시험 보실 때 저렇게 남아있는 거, 쓸데없는 거 남아있는 거는 저건 감점입니다. 네. 몇 개 방금 두 개 남았잖아요. 저 상태로 이제 모르고 진행을 하면 MFG 2급에서는 두 개의 불필요한 객체가 있습니다. 해서 그거는 감점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얘를 바로 돌출을 하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정면에 해당하는 평면, XY 평면이죠. XY 평면을 선택하고 플러스 해서 이제 요 원기둥을 그려요. 바로. 자, 여기서 선으로 일단 여기 중심선이죠. 이거는 원점을 가지고 이을 거기 때문에 F7 해도 뭐 형상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D 해가지고 원점 잡아서 이제 높이 잡고 이 높이가 84죠. 84다. 그리고 이제 얘가 중심 위치니까 선택하고 중심선. 지금은 이제 어제 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빠르게 갈게요. 이거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뭐 저기 안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맞추는 게 습관이라 저렇게 맞추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잘 맞춰야죠. 지금 쭉 이어서 그리는 건 잘 맞춰서 해주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수직 조건 I 해가지고 여기에 가운데가 원점 이렇게 딱 맞게. 그리고 또 수직 조건 해가지고 여기하고 요 점이 수직이고 여기하고 이 점이 수직이고, 일단 맞춰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치수 보고 D, 이 선의 길이는 72. 그쵸? 요거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틀어져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ESC 눌러서 이제 명령 종료한 다음에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주면 돼요. 그쵸? 들여주면 되고, 72 오른쪽 클릭 뭐예요? 여기서 치수 특성 와가지고 여기서 편차,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0.5, 그쵸?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직경 쪽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50, 그쵸?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떨어졌네. 그럼 이렇게 띄워주면 돼요. 내가 들어서 그 다음에 D, 여기서 여기는 32, 그 다음에 ESC 치수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치수 특성 가서 여기도 공차죠. 자, 여기는 한개 스택 해가지고 H7, 그쵸? 적용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D, 여기서 얘 둘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값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요게 13. 근데 공차 오른쪽 클릭 치수 특성 여기서 편차 해서 0.1. 그 다음에 확인. 좋죠. 그리고 반대쪽은 똑같이 갈 거잖아요. 동등. 이퀄 같음이에요. 이렇게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완전 정이 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해준 게 요거 필렛 목깎기 요거 목깎기가 0.2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얘하고 얘 사이에 0.2 들어가고 반대쪽에도 여기에 0.2가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 됐죠? 자, 그리고는 여기서 뭐 해주냐면 R 회전할 거예요. 바로 회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 계속 해서 이 축으로 지금 요렇게 되는 건 360도 지금 다 돌고 있는데 아까 스케치 할 때 스케치 슬라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단면 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지금 본인이 지금 해놓은 상태들을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래 놓고 뭐예요? 확인 해주면 네, 완전하게 이렇게 되죠. 이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 자, 얘를 올려요. 자, 얘가 높이가 9였죠. 9.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적용. 하고 이제 여기서 여기 해서 여기는 13. 13이 아니라 12죠. 12. 네, 12로 올려주고. 아이고, 엔터를 쳐버렸네. 컨트롤 Z. 컨트롤 Y. 할게요. 엔터 쳐서. 그럼 이제 스케치는 공유 상태잖아요. 요거 가시성다 시킬게요. 원래 여기서 적용 누르고 요거까지 같이 올렸어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이 빠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출 2에서 요 안쪽만 돌출을 해주고 얘를 어떻게 해요? 돌출하는데 다음에 얘가 막고 있잖아요. 다음까지를 해주는 거예요. 확인. 그렇죠. 그리고 얘는 가시성을 꺼주는 거예요. 가시성을 꺼주고 그 다음에 못 따기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못 따기 컨트롤 쉬프트 K 해서 거리값 1로 두고 여기 바깥쪽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반대쪽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회전으로 만든 게 베어링 하우징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베이스 바닥판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돌출한 게 고정 볼트 좌면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해준 게 리브가 되는 거고, 얘는 베어링 하우징 C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단지 요 십자 형태를 만들 때 십자 테두리의 모서리를 다 전부 다 스케치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립으로 하면 선 한 개, 선 두 개만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케치 차이에 따른 용량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정도의 선택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죠. 나는 용량에 더 키포인트를 둘래? 아니면 내가 이런 작업에 이제 용이성이 좀 키포인트를 둘래? 요런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범주에서는 굳이 리브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인벤터의 리브가 상당히 애매해요. 상당히 애매한 게 리브를 꼭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물론 리브를 쓰면 이루어지는 장점은 스케치가 단순해진다. 그렇죠? 아까 이 사각 테두리 다 그리는 것보다 선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스케치가 단순해진다라는 게 있고, 그거에 의한 용량 세이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이제 리브를 그렇게 그리는 거랑 이렇게 스케치를 다 해서 그리는 거랑 용량 비교를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용량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브 기능을 사용을 하면. 그 용량 차이 때문에 리브를 쓴다라고 하기에는 인벤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꼭 리브를 써야 하나? 리브를 왜 꼭 써야 되지? 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올라오는 리브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인벤터 사용자라면은 저라면은 리브 기능을 잘 안 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 기능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엣지 6번에서 보였던 이런 경사 형태. 경사 형태는 지금처럼 이런 돌출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XY 평면을 선택해서 플러스 스케치 작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반대쪽에 치수가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도 또 점 안 생겼죠. 또 이게 떨어져서 됐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형상 투영 할게요. 형상 투영해서 일치로 붙여줄게요. 이게 인벤터가 너무 컨트롤이 딱 여기는 여긴 투영 됐네요. 딱 나왔고. 자, 그래놓고 이거는 이제 이쪽이니까 D 실수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8. 이렇게 경사가 졌을 때는 어쩔 수 없죠. 해야죠. 이게 7, 8인가요? 네, 7, 8. 자, 그리고 마무리. 요럴 때는 리브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브 실행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 두께가 8이니까 두께를 8로 바꾸고 얘는 평행하게니까 평행하게로 바꿔주고, 그렇죠? 평행하게로 바꿨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방향이 반대로 됐다. 그렇죠?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됐다. 그래서 이제 경사진 거를 좀 편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선 리브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할 때는 경사진 거 처리할 때, 경사진 거 처리할 때는 이제 리브를 사용을 하는데, 경사진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인벤터에서는 안 써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 있다, 인벤터가 아니라, 그러면은 저걸 죽었다 깨나도 리브로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 이제 솔리드웍스하고 인벤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솔리드웍스는 리브를 꼭 쓰고 인벤터로 하면 리브를 안 쓰느냐? 솔직히 말하면 저 리브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리브라고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리브를 인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리브 쪽 기능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리브는 단면을 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요 도면도 보면은 여기 이제 단면이 쳐져 있죠. 부분 단면이 쳐져 있는데 여기까지 부분 단면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얘만 이렇게 부분 단면을 못 쳐요. 진짜 3D 영상에서는. 여기 단면을 쳤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단면이 들어가서 여기에 해칭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선이 없어요. 이 선들이 없어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이 인벤터에서 저기 부분 단면 쳐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일부 강사들이 전산환경 기회도 기능사 인벤터만 가지고 하게 하는 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능하다. 근데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 단면 프로파일을 작성을 할 때 이거를 그냥 원래 우리가 감싸가지고 이렇게 대충 작성하거든요. 단면 칠 때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고, 여기 형상 투영하고 여기 형상 투영하고 여기 형상 투영하고 여기 형상 투영한 다음에 이 선 내가 그려주고 요 못 갖게 해주고 이 선 그려주고 요 못 갖게 해주고 이 선 그려주고, 저걸 내가 일일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3D CAD에서 스케치하는 게 오토캐드만큼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작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럼 이제 자격시험 때는 이거 잠깐 하는 거니까, 한 번 하는 거니까 자격시험 때는 그거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 부분 단면 칠 때마다, 그 리브 있는데 부분 단면 칠 때마다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작업자의 스트레스가 여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이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학원 가서 그거 잠깐 작업하는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실무로 때리면 당신들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만 실무에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런 부품 나올 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불편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해. 이게 된다고. 그래서 인벤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도면 쪽에 편리한 기능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한, 도면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한 편리한 기능 자체가 부재하다. 이게 만약에 솔리드웍스였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리브로 그렸다 그러면,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얘를 도면 전개할 때 도면에 뭐가 있냐면은 리브 제외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리브 제외.
여기 가가지고 제외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 딱 뜬 상태에서 내가 얘를 마우스로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걔가 딱 등록이 돼요. 등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단면 칠 때 그 단면 영역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았는데도 여기만 해칭이 들어가고 여기는 해칭이 안 들어가고 이게 다 이렇게 그려져요. 자동으로. 물론 솔리드웍스 단점이 없냐? 단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쪽을 립으로 처리하잖아요. 지금도 여기 이쪽만 립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럼 반대쪽 어떻게 할까요? 반대쪽은 거의 대부분 미러를 해요. 근데 이거를 리브 제외를 하려면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얘를 미러로 못 만들어요. 이 선을 그려가지고 이것도 리브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러된 리브는 리브가 아닌 걸로 봐요. 솔리드웍스의 단점도 그거예요. 그래서 리브를 대칭 복사를 하면 리브 제외 기능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솔리드웍스다 그러면 이 반대쪽은 미러를 절대 안 해요. 그냥 리브로 하나 작성하지. 이제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이제 솔리드웍스는 지금 제가 마지막 쓴 게 2020인데 지금 개량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솔리드웍스 때 제가 바랬던 거는 아니 미러한 리브도 리브로 인식을 해줘라는 거였고, 인벤터리 때 바랬던 거는 제발 리브 제외 좀 추가를 해줘라. 쓸데없는 기능 업데이트하지 말고. 이게 바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리브 제외라는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리브를 써야 하는가? 나라면 그냥 이렇게 하겠는데? 리브 안 쓰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 리브 기능은 어디까지 내가 리브 기능을 쓸 거냐는 인벤터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자유인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3D CAD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꼭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브 기능만큼은 형상이 리브라고 해서 반드시 리브를 쓸 필요는 없다. 인벤터는 그런 개연성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단지 경사진 거는 우리가 그리기 편하려면 리브를 쓰는 게 편하니까 리브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리브 기능을 안 쓰고 스케치로 모든 걸 다 처리하겠다라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오류 같은 거, 이제 만약에 내가 스케치 단면을 잘못 선택을 해서 여기 리브가 막 요 원에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딱 와가지고 여기 갭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들은 잘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피해서 내가 잘 스케치를 해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짜는 거, 그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는 이제 이렇게 리브에 대한 설명만 하고 마치기로 하고, 일단은 요 솔리드 모델링 5-1은 이 상태로 저장을 할게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아이고 부품 1로 저장을 했네. 요걸 저장한다는 게 요걸 저장한다는 게 잘못했어요. 그건 다시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해야겠는데, 컨트롤 S 해가지고 이대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모델링 예제 5-2는 이쪽 리브 만들어 놓은 요 상태로 일단 저장할게요. 이것도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부품 1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저렇게 저장해 놓을 게 아니고 제가 실수를 했는데 저게 선택된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부품 1이 아니라 이거는 솔리드 모델링 5-3으로 저장을 할게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 것 같아요. 5-3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구멍 관련된 것들이죠. 구멍 관련된 것들, 그거 처리를 하면서 이제 나올 얘기는 당연히 이제 구멍 기능, 그 다음에 구멍이 반대쪽에 대칭으로 있잖아요. 대칭 기능.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패턴, 원형 패턴과 그 다음에 직사각 패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